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열 농사의 딱 놓치기 쉬운 인사농무. 오늘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회가 과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협의회라는 이야기를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정말 좀 다양한 다른 법을 기준으로 나온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이건 도대체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고 요거는 뭐지? 이건 꼭 필요한 건가? 이런 의문점들을 한 번씩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나한테 우리 회사는 어떤 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취업규칙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취업규칙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회사도 있는데, 보통 뭐 인사규정, 복무규정, 뭐 출장규정 이런 식으로 무슨 규정 이런 식으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뿐만 아니라 무슨 뭐 규정 세칙이랄지 뭐 다양한 용어로 많이들 쓰시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규나 뭐 무슨 규정 등을 작성해서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취업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등을 정한 준칙을 취업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가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런 것들을 꼭 지켜줘야겠네 랄지, 아니면 우리 회사는 뭐 당신이 일을 할 때 뭐 출장을 갈 때는 이러한 조건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들을 작성해 놓는 걸 취업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이러한 것이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의무의 대상을 살펴보면 이제 모든 회사에서 이 취업규칙을 작성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제 법적인 의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시 근로자 10명을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회사에는 사실 취업규칙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사실 이 취업규칙의 성질상 우리 회사가 인원이 조그마한 회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들은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적인 의무인 거고요. 상시 10명이 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규율이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회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시 근로자 10명이라고 했을 때 이 상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이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1개월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근로자의 수가 10명이 넘어가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인원이 뭔가요? 라고 가끔 물어보는데, 연간 인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우리 회사가 근무를 했다면 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 동안 근무를 했다면 1일 날에는 뭐 몇 명, 뭐 5명, 2일 날에는 뭐 몇 명, 뭐 8명, 3일 날에는 뭐 30명, 뭐 이런 식으로 인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원들을 쭉 더한 인원을 연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동 인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는 보통 이런 규정들, 이런 규율이나 근로자들이 지켜야 될, 적용될 이러한 취업규칙이라는 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취업규칙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정해져 있는데 근로계약에서는 B라고 정한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효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있다면 효력이 누가 우선한다? 취업규칙이 우선한다. 즉 A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근로계약이 다르다면 기본적으로는 취업규칙을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체협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차이는 일단 취업규칙은 누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지만 단체협약은 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 교섭의 결과로서 이러한 뭐 근로조건이나 기타 노사관계 전반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혼자서 작성을 하는 거지만 단체협약은 노사 간에 어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랄지 저건 저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그 결과로 작성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 되면 모두 다 작성을 하지만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될까요? 노동조합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냥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단체협약이 나올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그 사용자와 교섭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단체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네. 왜? 결국 단체협약이란 건 교섭의 결과물로서 합의된 문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근로계약 내용도 당연히 있다고 보는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근로계약이라는 건 뭔가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개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근로계약인데 이 단체, 노동조합이라는 것도 단체고요. 뭐 사용자도 있지만 사용자 단체도 단체죠. 어떤 개별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약간 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건데 이게 이런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우선하나요?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규율하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아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처럼 단체협약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보다 우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나요? 성립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합의죠, 합의.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합의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원칙은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사협의회라는 걸 또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하면 이 효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원칙은 단체협약이 아닙니다. 왜?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단체협약이 아닌데 노사관계 쌍방이 단체협약을 할 의사로 문서를 작성하고 쌍방 대표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한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요건이고요. 즉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하고요. 형식적으로는 서면으로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나중에 구두로 했다가 뭐 갑자기 말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건 인정이 안 되고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고요.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요식행위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규범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채무적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서 이 내용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사협의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노사협의회라는 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은 따로 없지만 이제 물론 노동조합이 있어도 노사협의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없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사용자 측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회사의 경영 상황이랄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노사협의회라고 일컫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관계 그 근거법이 근로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근참법이라는 이제 약칭을 쓰는데 그 법에서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근로자의 직간접 참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기구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기업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근로자들 이해도 증진시키고 그래서 몰입이 확대돼서 생산성 향상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게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은 아까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뭐 그리고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그 단체 교섭의 결과물로서 체결되는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희 회사가 상시 30명이 되지 않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어떤 의무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법적인 의무가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마찬가지로 설치하셔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른 건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측면에서 이제 취업규칙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 질서 유지, 효율적 업무 수행, 즉 우리 회사가 어떻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랄지 어떻게 규율이 되어야 한다랄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는 거고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이러한 조합원들의 어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을 몇 프로를 인상을 해주세요. 복리후생을 뭘 더 가지고 적용하게 해주세요. 랄지 이러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이제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증진, 즉 미래지향적 노사 공동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에서 이 목적의 차이점을 보시면 이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즉 근로자 개인들, 조합원이죠. 조합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그 근로조건의 측면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 노사협의회에는 꼭 근로자 개인이 아니고 노사협의회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뭐 근로자위원이나 이런 개인들이 아니고 이런 생산성 향상이나 복지, 즉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근로자 개인들의 어떤 복지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두 번째로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취업규칙은 근로자 10인 이상 그리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전제로 해서 뭘 전제로 하나요? 교섭을 전제로 이제 체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체결해서 나오는 문서가 단체협약이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사자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물론 취업규칙을 이제 신고를 할 때 이때나 누구의 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 없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 청취나 뭐 동의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취업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양측이 합의해서 나오는 문서이고요. 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3인에서 10인 사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회의를 개최를 하는 거고요. 이 또 하나 단체협약과 노사협의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단체협약은 개별적인 어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목적이라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 즉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노사협의에서는 그래서 이 보통 뭐 의결 사항, 보고 사항, 협의 사항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근데 이 보고 사항, 협의 사항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번에 뭐 생산 계획은 어떻습니까? 뭐 교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교육은 뭐 어떻습니까? 등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회의하는 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적용의 문제도 중요한데요. 취업 규칙은 기본적으로 기업 질서의 유지나 효율적 업무 수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겠죠? 우리 회사의 직원이라면 우리 회사의 취업 규칙을 당연히 적용해야 될 거고요. 단체 협약은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한다 그랬나요?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체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일반적 구성력 확장이라고 해서 뭐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 확대해서 적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여기도 이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합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취업 규칙과 이러한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사 협의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분기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국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게 또 단체 협약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취업 규칙은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작성을 하겠죠. 물론 우리 회사가 지금 5명밖에 되지 않는데 설치를 꼭 해야 하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규율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회사 설립 시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체 협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체결한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는 언제? 제가 분기마다 개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 대한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기마다 1년에 4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라는 기업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한 번에 살펴본 거고요. 물론 이 안에는 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구나 정도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특히 이제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예성 아카데미는 이제 이러한 실무 교육과 뭐 법정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일정도 확인하시고 또 저희가 그런 전문가 코너랄지 다양한 상담이랄지 이런 코너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좀 구경도 하시고 가입도 하시고 질문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